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원주시가 최근에 상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사관리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입장 내용 들어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꿈의 오케스트라가 시민들을 위해서 기획연주회를 준비 중입니다. 그 연습 현장 다녀왔고요. 또 둔내면에 위치한 디지털 배움터가 시작되면서 어르신들이 스마트폰부터 유튜브, 또 코딩까지 8개 프로그램 과정을 수강하고 있다고 하죠. 어르신들에게 배움을 전달하고 있는 디지털 자원봉사단 소식도 들어보도록 하죠. 자, 8월 2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강원농어촌학교를 유학오는 서울 지역의 초등학생 53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모집 기간에 신청한 44명보다 9명의 학생들이 추가된 것으로 유학 신청 학생들은 대부분 가족 치료형으로 신청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신청자 수가 목표인 10명보다 6% 늘었다면서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5월 2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강원도에서 열사병이나 열탈진 등의 증세를 보인 온열 질환자가 모두 59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23명은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엿새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는 당분간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해양을 통한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1% 감소한 3억 4,200여만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북방산업 물류진흥원은 해저 케이블 수요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또 세계 철강 시장의 경기 침체로 전선유와 금철의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0% 이상씩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시가 최근에 상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체계적인 인사 관리를 위해서 전담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상반기 정기 인사와 관련해서 지난달에 입장문을 통해서 이 전담 부서 신설을 요구한 바 있는데요. 오늘 좀 그 내용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원주시 공무원 노조의 문성호 사무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문성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달 13일이었군요. 노동조합에서 상반기 정기 인사와 관련해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전담 부서 신설을 요구했는데, 그 신설 부서를 요구하게 된 취지부터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대학 다닐 때 경영학을 전공했었는데요. 인사관리 전공책 첫 장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인사란 적재적소에 최적의 인원을 배치시켜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것이다. 이런 사전적 정의에 부합하는 인사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지자체가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구성원이 만족하는 인사를 실현하는 것이 현실 속의 인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 또한 노조에 몸담게 된 사유가 공정하지 못한 인사를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정말 치열하게 우리 원주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시 집행부와 부딪히며 어느 정도는 그 인사 관련해서는 개선시켰다고 자부합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원주시 인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조 차원에서는 감시와 견제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공로는 디테일한 직원 관리를 통해 최고의 성과 창출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인사 전담 부서 신설을 줄기차게 시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원주시의 직원 수 지금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기존의 90개 부서에서요. 2개 부서가 더 늘어나서 총
두 개의 부서가 지금 현재 있고 거기에 맞춰 우리 원주청 공무원은 한 2천여 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약 한 2,500명의 직원이 37만 원주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근무하고 있는데요. 2,000명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 담당자가 고작 인사팀장과 실무자 1명에서 총 2명이라는 사실을 우리 원주 시민들이 알면 얼마나 놀랄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들이 우리 직원들을 다 안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체계적 인사관리를 위해서 인사부서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네. 직원 수가 2,500명 정도 되는데 네. 인사 담당자는 인사팀장하고 실무자 1명이다. 네.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상식적인 게 아니고 이게 사실상 전국의 지자체들이 대부분 이런 분위기인데요.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우리 직원 하나하나를 휴먼 리소스 즉 인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퍼즐판에 돌리는 체스처럼 돌리기만 하고 어느 부서에 가도 돌리면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일하고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으니까 네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가 그 만사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망신입니다. 망사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라임이 또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그런데 뭐 인사행정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모두 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도 좀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상당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특정 부서에서 다수의 승진자가 나온다. 이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기인사 실상이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또 이게 뭐 전담 부서가 신설된다면은 이런 부분이 다 개선될 수 있을까요? 뭐 저희는 그래도 상당 부분 개선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뭐 사실 이제 저희 노조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한 공정한 순환 인사를 위해서 시집행부에서는 2년 근무한 직원에 대한 희망 전보제를 실시 중입니다.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이를 통해서 경무부서 근무 직원이 선호부서로 이동하는 등 어느 정도 제도가 안정적인 정책이 진행 중인 긍정적인 시그널도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나 이번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특정 부서 승진 솔림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좀 뭐 소위 말하는 좀 연식이 된 고참 직원들도 이번 승진의 이런 독점 상황은 원주시청 다니면서 처음 봤다는 반응들이 다수 나왔습니다.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중의 하나인 줄서기 문화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많았는데요. 또한 심지어 6개월이나 심지어 3개월 정도 근무한 직원이 현 부서에 적응하기도 전에 타 부서로 이동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했는데요. 최소한의 업무 연속성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인사부서 신설 및 독립성 보장을 통해 최대한 인사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특정 부서에서 승진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 특정 부서가 어떤 부서인지는 좀 알려줄 수 없는 겁니까? 우리 알겠습니다. 그 정도라고. 하여튼 전통적인 특정 부서에서 좀 새로운 특정 부서로 좀 이동이 됐는데 우리 전체의 우리 원주시청을 좀 운영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하는 부서인데요.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면서 특정 부서 선호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겠고요. 또 비선호 부서 이렇게 좀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 그 부서를 가기 위해서 또 무슨 노력들을 해야 되고 사실 공무원들은 진급밖에 없어요. 사실은 기승전 승진이기 때문에 승진이 잘 되는 부서로 가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나머지 또 승진이 안 되는 부서에 있는 그런 부서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어떤 자괴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시그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 공무원들도 직장인인데요. 직장인들에게는 승진과 급여가 가장 큰 목적과 또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그런 성과물을 어떤 특정 부서에서만 거의 대부분을 가져간다. 다른 분들에게는 좀 상대적 불평등의 어떤 그 인식을 또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원주 시 인사가 좀 더 공정한 방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과 맞습니다. 신설 좀 어떤 방법으로 진행돼야 한다라고 이제 보시는 겁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실상 인사라는 게 항상 어떤 뭐 보이지 않던 뭐 직간접적인 그런 외압들이 항상 들어오는 것 때문에 매번 문제가 있었는데요.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인사 운영에 대한 어떤 독립성 보장, 인사 원칙 준수 등을 위한 임용권자의 우리 시장의 강력한 서포팅이 선결되어야 그 어떤 사람이 원주시 인사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원주시 인사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냐 물어봤을 때 자신감 있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꿈이 아닌 현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에 독립성과 전문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으로 인사부서를 신설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네. 자,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부분은 그 인사권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인사과를 신설한다. 네. 인사권자의 의지와 또 이게 어떻게 또 연관을 시킬 수 있을지 지금 어떤 해결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인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민간기업에서 인사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인사쟁이들은 주로 현장에 나가서 답을 찾곤 합니다. 인사 시즌 위에는 주로 현장에 나가서 직원들의 인사상 고충도 듣고 직원들의 평판도 확인하는 등의 활동에 집중하는데요. 원주시에도 인사부서가 신설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활동들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정말 세심한 인사관리가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요. 최소한 전에 근무했던 경무부서로 또다시 보내는 인사에러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경우를 당한 직원들이 있고요. 노동조합에 와서 그 고충을 토로한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정말 직원 한 명 한 명의 휴먼 리소스, 즉 인재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자, 일단은 2,500여 명의 직원들, 인사팀장과 실무자 단 2명이 한다는 것은 위에서 이 지시하고 전달하는 그 명단만 추리는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할에 머물지 않고서 정말 현장에서 직원들의 이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은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요. 네네. 인사과 신설을 이제 요구했습니다. 이와 네. 관련해서 당부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향후 계획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공직사회는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다들 뭐 접했겠지만 저연차 MG 직원들의 대량 퇴사가 발생하고 있고요. 원주시도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자도 급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시민의 손과 발 역할하는 공무원들이 떠난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도 동일한 시그널이 지금 현재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주시에서 공무원 급여를 올려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원주시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제대로 된 인사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지금의 공직사회 위기에서 원주는 좀 더 자유스러워지지 않을까요? 남들 타지세트 눈치 안 보고 소신 있게 정책을 추진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 생각합니다. 원주시 인사과 신설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지난달에 이제 이 요구를 했어요. 네. 이제 뭐 20일 정도 지났습니다만은 뭐 피드백은 있었나요? 아직 피드백은 없고요. 네. 저희가 아쉬운 사람이 업무를 판다고 저희가 끊임없이 시집행고 요구를 하고 그에 네. 관련해서 만들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설득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현재 그런 설득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뭐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예.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 공무노동조합의 문성호 사무국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횡성 둔내면에 위치한 디지털 배움터가 어르신들의 배움의 열기로 뜨겁다고 합니다. 올해 4월에 개강을 했고요. 또 많은 수강생들이 스마트폰부터 유튜브, 코딩까지 총 8개의 프로그램 과정을 수강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배움터의 이연숙 강사 연결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듣내면에서 네. 디지털 배움터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제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수업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부터 해주시죠. 아, 네. 듣내면이면 누구나, 듣내면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듣내 디지털 배움터고요. 행정복지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명 내지 5명 소그룹으로 진행이 되고 또 중학교 2학년부터 88세 어르신까지 강의를 들으시는데 이제 보통은 60대 후반에서 70대이십니다. 네. 이 어린 학생은 사실 이런 거 안 들어도 다 잘 알 것 같은데. 아, 네, 어린 근데 학생도 이제 함께 하고 있군요. 예. 네네네. 예, 보통 60대 후반에서 70대까지 70대까지. 네. 이 강의를 듣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 네. 스마트폰 작동이나 SNS 활용 뭐 전반적으로 좀 많이 어려워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려워하시는데요. 근데 배워가는 재미가 있다면서 잊어버리셔도 또 배우면 된다고 또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네. 그러시면서 이제 어르신들께서 지금은 장수 시대를 살아가야 되니까 계속 배워야 된다고 오히려 저한테 예, 위로 겸 충고 겸을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네. 네. 맞아요. 한번 배워도 네. 잊어버립니다. 복습해야 돼요. 예. 네. 그런데 듣내 디지털 배움터 이 자원봉사단이 결성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아, 네. 저희 자원봉사단 이름은 IT 패밀리이고요. 네. 이게 이제 결성된 동기는 수강생 중 한 분이 지인의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지인의 문자 메시지를 보고서 이게 깜짝 놀라셨대요. 네. 그러니까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 문자를 기한을 안 읽어가지고 어허. 기한을 놓쳤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당신이 이제 그때 가르쳐드리고 여기 저희 배움대에 오셔가지고 자신도 역시 더 많이 배워야 된다고 그 말씀을 하시길래 예. 아차 싶었어요. 어허. 경로당 어르신들은 이 배움터를 못 오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스마트폰에 있는 각종 문자들이나 정보들을 확인하기 조금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수강생들께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모여서 우리가 경로당을 찾아가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결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요. 저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경험이 있네요. 네. 어느 분이 그 커피 교환권을 기프트 카드로 보내줬는데 네. 저는 그냥 나중에 때 되면 먹어야지 했다가 네. 이 기한을 놓친 거예요. 아고. 그래서 식구들한테 얘기했더니 네. 아니 바쁘면은 다른 사람에게 그걸 주면 되지 왜 그렇게 버리게 만드냐면서 굉장히 혼났거든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저는 네. 제가 직접 안 가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셨군요. 저도 네. 많이 혼났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네. 바쁠 것 같으면 얼른 이제 보내주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네. 정도의 차이지 다 비슷한 그 개념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뭐 디지털 교육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은 주로 네. 어떤 수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가장 기초적으로 스마트폰 구조 이해하고 익히기가 있고요. 또 미리 캔버스를 통해서 이미지 제작 및 편집하기가 있고요. 온라인에서 홍보 주문하기 조금 이제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코딩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진과 동영상 편집을 하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지금 이제 동영상 올리는 거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최근에는 GPT에 대해서 어르신들께 또 강의 시간마다 한 20여 분 정도 이제 시간을 할애를 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활용하면 좋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내용이면 그 어르신들이 아니라 젊은 네. 분들도 좀 들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굉장히 좀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게 네. 좀 레벨별로 좀 네네.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뭐 듣내 면민 누구나 네. 무료 수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만은 네. 뭐 신청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신청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그 디지털 배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지역을 선정하면 이렇게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대해서 익숙지 못한 분들한테는 조금 유용한 방법은 80% 정도는 조금 잘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각 디지털 배움터에서 지역마다의 그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 디지털 배움터, 둔내 디지털 배움터 같은 경우는 지인들의 소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오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정말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어르신들 정말 이게 스마트폰을 활용하지 못하면은 생활의 불편이 굉장히 크거든요. 결국 그래서 네. 이러한 교육에도 관심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향후 운영 계획은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아, 네. 챗 GPT를 활용해서 그림 그리기나 글쓰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어르신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드셔가지고 그 이미지를 당신의 그 백에다가 프린트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서로들 많이 좋아하셨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어르신들께서 그 놀라운 능력을 이제 체험을 하시면서 두려워하기도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직업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발전하는 디지털은 우리에게 유익한 도움을 주는 툴이지 우리와 경쟁하는 기계가 절대 아니라고요. 네. 사람과 경쟁할 수도 없는 기계일 뿐이고 그 기계 역시 우리가 개발을 해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툴을 잘 사용하고 활용을 해서 우리들의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고 절약된 그 시간과 경비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자고 저는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역시 요즘 뭐 발전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에 좀 많이 버거워하는 이 세대가 되었습니다만은 네. 어르신들은 더 힘들겠죠. 하지만 약간 조금씩 네. 이 부분들 좀 함께 좀 발을 맞추면서 지금 세상의 흐름과 변화에 같이 또 이제 발 맞춰가는 노력도 또 함께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횡성 둔내면의 디지털 배움터 이연숙 강사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문화재단이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2년째 꿈의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달에 시민들을 위해서 기획 연주회 준비 한창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최인희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 꿈의 오케스트라 12년째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이제 정말 꽤 오래되었어요. 꿈의 오케스트라 먼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원주시는 2011년부터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꿈의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주문화재단이 베네수엘라의 엘시스테마라는 국가 지원을 받으며 운영하는 음악교육재단 모델을 차용해 한국형 사회음악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사회 취약계층 아이들이 예술을 통해 건강한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시작했는데요. 오랫동안 지역 청소년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으며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대상의 많은 아이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 비올레, 첼로, 더블 베이스를 비롯한 악기를 배우고 또 함께 협력하면서 공동의 결과를 만드는 과정을 아이들이 익히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로 학교 교육이나 소통하는 기회가 적었던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교감하고 성장하는 경험을 하면서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매주 합주 연습을 진행하면서 연말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기 연주회도 여는데요. 또 댄싱 카니발을 비롯한 지역 축제에서 초청 공연과 도내 다른 지역 오케스트라와 합동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원주문화재단 이유리 담당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꿈의 오케스트라는 음악을 통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아동 청소년들이 오케스트라를 경험하면서 상호 학습과 협력을 배우고 또 공동체적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활동에서 연주의 경험은 매우 중요한데요. 무대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일 수 있고 또 단원들 서로 간에 또 연주자랑 관객 간의 소통을 몸으로 체감하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기획 연주에도 단원들에게 오케스트라 활동에 대한 자부심 또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며칠 뒤에는 시민들을 초청하는 기획 연주회를 진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52명의 단원이 있는데요. 이 단원 중에는 음악이나 악기를 전공한 단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원들도 많습니다. 악기를 처음 배워보는 단원들도 매주 합을 맞추고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음악적 역량을 길러왔는데요. 오는 8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댄싱 공연장 주차장 상설 공연장에서 패밀리파크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이 모차르트 교향곡 25번과 또 위풍당당 행진곡과 같은 클래식곡, 그리고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OST 같은 친숙한 음악도 함께 연주합니다. 이 더운 여름 시민들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방학 동안 합주 연습을 위한 특별 캠프도 진행했는데요. 이 캠프의 마지막 날에는 그간의 교육 내용을 발표하고 또 시민들에게 연주를 들려주기 위해 단원들은 연습에 한창입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과 지도 선생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공연도 나가보고 경험을 쌓아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바이올린을 한번 해봐가지고 바이올린으로 지원해보긴 했는데 타악기로 돼가지고 타악기를 처음 접하게 돼서 근데 점점 하면서 익숙해지고 재미있게 되었습니다. 애들과 대화도 하고 해서 재미있고 할 때 이제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좀 학교가 아닌 곳에서 사회 활동을 좀 경험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양한 학교에서 또 잘 모르는 친구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연주회도 경험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좀 자신감도 길러가고 악기 실력도 조금씩 성장하는 거 볼 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8월 4일에 진행되는 기획 연주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 음악으로 기본 전환도 하시고요. 또 단원들에게 따뜻한 응원도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지역의 우리 아동들이 음악을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도 큰 힘이 되겠네요. 오늘 기정리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희 리포터였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